안녕하세요.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개업팀장 이다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이 사업 실적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 10월 말, 연 2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보고서는 4월 말, 10월 말 2회 제출하는데 4월 말 제출은 전년도 1년치 실적을, 10월 말 제출은 해당 연도 6월까지의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는 2019년 1년치 실적을, 2020년 10월 제출 사업보고서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제출 대상은 2007년부터 2019년 인증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고 확인 서류를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일자는 권장사항으로 4월 2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며 4월 20일 전후로도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후 센터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이 완료되면 센터 명의의 대면 실사 확인증 온라인으로 발급이 됩니다. 이 대면 실사 확인증까지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사업보고서는 완료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아이디가 없으실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보이는 화면에서 상위 탭에 있는 온라인 사업보고서로 들어갑니다. 사업보고서 등록, 인증을 누르시면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고 이제부터는 입력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업 현황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 대상 지정 기업 조회를 먼저 눌러주세요. 등록 대상 지정 기업 조회를 누르시고 해당 기업명을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해당 기업에 대한 기본사항이 자동 입력됩니다. 화면상 회색으로 음영된 부분은 자동 입력란입니다. 하단의 주업종, 부업종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해당하는 산업 유형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업태, 부업태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를, 주종목, 부종목은 사업자 등록증의 종목을 입력하세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매출의 기준 상위 업종을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사업, 부사업은 실제 수행 사업을 간략하게 입력해 주세요. 출자 현황은 지분 보유자 성명과 지분율을 입력하시고 지분율을 100%가 되도록 입력하시면 됩니다. 없을 시에는 해당 사항 없음을 쓰시고 100%를 입력해 주세요. 다 되셨으면 하단의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 중 개최 실적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없을 시는 기입 안 하셔도 되며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몇 명이 몇 회 개최했는지 써주세요. 연 인원 기준이므로 임원 1명, 근로자 대표 1명, 수혜자 1명씩 참여하는 회의를 3번 개최할 경우 입력란에는 임원 3명, 근로자 대표 3명, 수혜자 3명,
개최 수 3명이 됩니다. 주요 의사결정 기구가 총회나 운영위원회라면 기타란에 입력해 주세요. 다 되셨으면 하단의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곳에 사용한 금액과 수혜자 인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액 단위는 모두 1,000원 단위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부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배당액을 기입해 주세요. 배당액이 없을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네 번째는 재정 성과 및 지원 내역입니다. 재정 성과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 매출로 나누어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공시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및 바우처 사업을 통한 수입이며 민간시장은 공공시장을 제외한 수입입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하시면 회색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매출과 입력하신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서 입력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손익계산서상 금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내 급여,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의 대가성 비용을 입력해 주세요.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료, 용역비는 미포함이며 제조원가 명세서상 노무비도 미포함입니다. 매출원가 구성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원재료비, 경비는 제조원가 명세서상 금액 그대로 입력하시고 노무비는 위에서 말한 인건비와 같은 방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지원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부 지원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수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책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사회적 기업 특례 보증 등 융자, 출연, 보조, 보증 등의 방식으로 지원받은 재원을 입력해 주세요. 기타는 위 내용 외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민간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후원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을, 모 기관 지원은 모기업 또는 모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쓰세요. 일반 기부는 말 그대로 개인, 복지기관, 비영리기관 등으로부터 후원,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민간금융지원은 1, 2 금융권, 일반 대출을 제외한 신협 특례지원, 사회혁신기금 등 사회적 금융 지원 내역을 씁니다. 기타는 이자 수익, 자비익 등 위 지원, 후원을 제외한 영업의 수익을 기입합니다. 단위는 모두 1,000원이며 작성이 끝나셨으면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고용 부분입니다. 하단의 모든 내용을 기입하실 필요는 없고 유급 근로자 명부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텐데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를 하시려면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하셔서 해당 내용을 작성 후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자동 입력됩니다. 직접 입력하실 분들은 하단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엑셀 화면이 나옵니다. 입력 방식도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을 숫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입력되지 않으니 수정하지 마세요.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급근로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나 대표님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입니다.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12월 급여 대장을 참고하여 세전,
총 급여를 입력하세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모두 포함입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엑셀 파일을 저장하세요. 해당 파일을 엑셀 명부 올리기를 통해 업로드하세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모든 유급 근로자 입력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은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며 타 유형은 실적이 있을 경우만 작성합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이 사회서비스로 인정되며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수혜자는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으로 나눠 입력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 창의혁신형 실적 작성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타 유형은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내용은 지역사회 공헌형 가, 나, 다형에 맞는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입력하세요. 기타형은 기타형으로서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관 규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 등 변경 신고사항 9가지 중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변경 없음을 선택하세요. 해당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지사항 최상단에 있는 정관 변경 신고 안내 게시물을 확인하셔서 정관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계 현황입니다. 연계 기업은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며 연계 지방자치단체는 도, 시군, 중앙부처 등입니다. 연계 기업명에는 기업 및 지자체명을 입력하세요. 재정지원과 사업위탁은 손익계산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정지원은 연계기관으로부터의 현금 지원 금액으로 영업의 수익, 사업위탁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품 구매와 경영 지원은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지원받은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저장을 누르시면 연계 현황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첨부 서류 등록란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셨으면 첨부 파일 목록에 있는 서류들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2기 재무제표는 2018년, 2019년 모두를 의미하며 사업계획서는 올해, 2020년 계획서를 올려주세요. 중요한 것은 대면실사 확인증입니다. 2020년 올해는 대면실사를 지향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지금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현재까지 다 입력하신 기업께서는 저장을 누르시고 저희 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확인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센터 담당자가 이메일로 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를 드렸습니다. 보내주실 확인 서류는 급여대장 2019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출근카드 또는 근로계약서,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회의록입니다. 확인 서류까지 모두 확인이 되면 센터에서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께 안내해 드립니다. 보완이 완료되었음이 확인이 되면 대면실사 확인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업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면실사 확인증을 업로드 하셔서 제출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저장이었는데 대면실사 확인증까지 업로드 하시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실사 확인증 없이 제출을 누르시면 사업보고서 수정이 불가하고 반드시 반려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등으로 배부해드린 매뉴얼과 지금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작성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인증 사회적 기업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제출 시에는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일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자율경영공시도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며 자율경영공시 참여기업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오니 사업보고서는 반드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 또는 사전 안내드린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